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최근에 맨유와 첼시의 충격적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우승 팀은 다름 아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의 첼시였는데, 이 경기로 인해서 토트넘은 무조건 5위 이상 확정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 경기가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전설적인 경기 중 하나로 남을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첼시와 맨유의 맞대결 첫 골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첼시의 측면 쪽에서 이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공을 이제 중간으로 크로스를 하는, 이 땅볼 크로스를 하는 과정인데, 이 공이 이제 발에 맞으면서 바깥쪽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는 다름 아닌 코너 갤러거, 이 토트넘과의 링크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선수이지만 일단은 첼시의 이 충성도가 굉장히 강한 선수죠. 이 갤러거가 여기에서 공을 그대로 때려 넣으면서 이 첼시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맨유 수비진이 앞으로 쏠린 상황에서 이 뒤쪽에 갤러거의 포지션이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공이 자신에게 흘러왔을 때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선제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골도 첼시 쪽에서 나왔습니다. 무드리크가 이제 바깥쪽에서 공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쿠쿠렐라가 이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결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패스를 줍니다. 둘의 속도 경합을 이제 시키는 건데, 이 속도 경합을 시킨 상황에서 쿠쿠렐라가 약간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페널티킥 선언으로 이어졌고, 콜 파머가 이 공을 처리를 하면서 첼시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첼시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맨유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맨유의 역습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첼시에서 이제 그 실수가 문제가 됐는데, 이 카이세도의 패스죠. 이 카이세도가 안쪽으로 패스를 주려고 했는데 이게 이 옆에 있는 선수한테 간 게 아니라 맨유 쪽의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맨유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이 상황 가운데 이제 공을 잡은 가르나초 그대로 뛰어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하게 실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이 패스죠. 여기에서 이렇게 패스를 안쪽으로 주려고 한 게 흘러버리면서 그대로 맨유가 이걸 채가면서 맨유의 첫 번째 골, 추격의 발판이 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이제 37분 장면입니다. 바깥쪽에서 이제 크로스를 날려준 맨유의 모습인데, 이 공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머리에 딱 맞으면서 맨유의 동점골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반전 두 골을 서로 주고받은 이런 경기,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는데, 후반전에도 많은 골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충분히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맨유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토니가 이제 이 맨유가 끊어낸 공을 받아가지고 측면 쪽으로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르나초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발로 크로스를 날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가르나초에게 이제 공이 원바운드가 되면서 가르나초의 머리에 맞게 되었고, 이게 결국에 골로 이어지면서 맨유의 극적인 역전골까지 만들어내는 엄청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또 보면은 이 안토니가 이거 왼발이죠. 왼발, 보통은 오른발로 이렇게 크로스를 날리는데 왼발 바깥쪽으로 이렇게 킥을 날리면서 굉장히 좀 감각적인 기술적인 그런 킥을 보여줬고, 낙하 지점을 정확히 온 건 아니지만 낙하 뒤에 이 튕겨나온 공을 그대로 이 가르나초가 마무리를 하면서 머리를 쓱 갖다 대면서 이 맨유의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가 끝났으면 맨유 팬들이 웃을만 했는데, 아이고,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끝까지, 사실은 추가 시간이 8분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측면적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이 챌린지가 늦었다, 무리한 태클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페널티킥을 내주게 되었죠. 달롯이 이미 돌파를 당한 상황에서 마두에케 선수를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하튼 이게 이 페널티킥으로 이어지면서 콜 파머의 두 번째 페널티킥 골이죠. 오늘 경기의 자신의 두 번째 골이고 첼시의 세 번째 골, 동점골까지 완성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0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이 골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 시간 상황인데, 이 코너킥 상황에서 맨유 선수들이 뭐 거의 집중을 잃은 상황, 이 상황에서 콜 파머가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공을 받습니다. 콜 파머를 따라 나온 맨유 선수는 아무도 없었고, 뭐 뒤늦게 뛰어들어가 보긴 했지만 자리를 잡은 콜 파머는 강력하게 슈팅을 날렸고, 이게 하필이면 맨유 선수 맞고 굴절이 되어버리면서 맨유의 극장 패배, 그리고 첼시의 극장 골로 이어졌습니다. 콜 파머가 공을 딱 잡을 때의 장면인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죠.
사실상 뭐 집중력을 경기 막판이라 거의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너무 많은 공간을 갖고 있는 콜 파머는 자신이 차고 싶은 발로 자신이 차고 싶은 방향을 뭐 정확하게 설정하고 찰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에서 그대로 슈팅을 날려서 굴절 때문에 골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자신의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추가 시간에 2골이나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극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 중 하나였죠. 옵타에서 첼시, 맨유 관련된 어떤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 더더욱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첼시가 마지막에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2골을 만들어냈고 100분, 101분 이렇게 기록이 됐네요. 충격적인 기록이고 그러면 맨유는 99분 때까지 이제 리드를 유지하다가 잃어버린 거니까 야 진짜 이거는 뼈 아프죠. 첼시와 맨유의 주도권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맨유가 주도하고 있을 때는 골을 맨유가 좀 넣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게 결국에는 빛을 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후반 막판까지의 이 주도권을 맨유가 너무 잃어버린 것이 사실 좀 큰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애틀레틱에서도 지금 첼시와 맨유 관련된 이 브리핑을 전하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죠. 재밌는 부분은 일단 맨유가 99분 17초까지 리드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까지 리드하고 있던 팀이 진 적은 단 한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늦은 역전패라는 기록을 당해버린 거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일단 안토니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시스트를 가지고 일단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콜 파머 역시 이제 그 첼시의 마운트를 제대로 대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맨유로 갔기 때문에 콜 파머가 이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첼시 팬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콜 파머의 터치맵을 보면 어쨌건 중원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이 맨유의 경기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이미 캐러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The billion pound bottle jobs. 아주 돈 많이 들여가지고 역전패를 당하고 앉아있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빌리언 파운드 버틀 접. 완전 뭐 맨유를 놀리는 그런 느낌의 포스팅을 올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당한 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맨유가 1위입니다. 압도적 225 상대방에게 225회 슈팅을 허용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슈팅을 허용한 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이 브렌트포드, 그 다음이 셰필드, 웨스트햄, 루턴, 번리 뭐 거의 강등권에 가까운 팀들의 이름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슈팅을 가장 적게 허용하고 있는 팀이 아스날입니다. 가장 적게 허용하고 있어서 아스날의 수비진 자체가 이제 얼마나 수비를 잘하는지를 봤을 때 상대방이 슈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수비를 굉장히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놀랍게도 여러분 맨시티와 토트넘입니다. 야,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리버풀보다 토트넘이 슈팅을 덜 허용하고 있다.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토트넘이 어쨌건 굉장히 상대방의 진영까지 압박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토트넘의 골문까지 공격을 하려면 한참 가야 되죠. 한참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슈팅 숫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슈팅 숫자가. 그런데 토트넘이 허용하고 있는 슈팅 숫자가 맨시티랑 똑같다라는 걸 보니까 이것도 토트넘에게는 꽤 굉장한 기록이다. 그리고 거의 뭐 리버풀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최상위권에 있는 팀들의 수비를 봤을 때 얼마나 슈팅을 많이 허용하냐도 굉장히 재밌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세스 카이세도 이 첼시가 좀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에릭 텐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이렇게 내다 줄 정도의 경기는 아니었다.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포체티노 감독이 포효하면서 경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EPL에서 지금 맨유의 승점이 48점, 첼시 같은 경우에 43점으로 올라오게 됐고 그리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10위네요. 10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맨유는 지금 맨6으로 지금 묘하게 이거 그 라임이 잘 맞는데 첼시과 맨6의 지금 상황인데 맨유가 48점이고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9점이나 납니다.
이거를 맨유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토트넘이 아스날, 맨시티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토트넘도 우승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판정이 어느 정도 나온 만큼 맨유 역시 5위권 이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다음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승점 60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토트넘도 나중에 맨시티와 맞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더 단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맨유의 추격은 피했다. 그리고 맨유가 토트넘이나 아스톤빌라를 따라잡을 확률은 이제 거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맨유와 첼시의 이 극적인 역전골 경기, 사실은 진짜 이 후반 막판에 두 골을 넣는다는 게 진짜 미친 기록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